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개 현장에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위해 활용하면 좋은 가계약금 팁 4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활용 방법 말고도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많이 활용하시는 중개사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중개를 시작하시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가계약금 활용 그 첫 번째 꿀팁.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의중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은 피와 살이 되는 계약이나 다름없는데요. 부동산의 상승장, 하락장과 같은 매매 시장과는 별개로 사람은 누구나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이나 중개업소의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시장인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사실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 정확히 양 당사자의 중간의 입장에서 중개를 해드리고 싶은 건 중개사들 모두가 한 마음일 테지만, 집을 빌려서 쓰는 시장, 즉 임대차 시장에서의 임대인은 갑 오브 갑이라는 점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계약금 그 첫 번째, 제가 오피스텔 중개 초보 시절 이야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임대인이 저희 부동산에 세입자를 좀 구해달라고 물건을 접수하고 가셨어요. 저는 광고를 진행했고, 그 광고를 보고 오시는 손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집을 보여주다 광고를 올린 오피스텔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길래 빨리 계약하고 싶은 욕심에 임대인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최대한 손님에게 맞춰달라고 요구를 했고, 임대인은 저희 그런 바람에 맞춰주셨지만 결국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중개사의 계속되는 요구에 금액을 낮춰가며 맞춰줬지만 결과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중개사에게 과연 미련이 있을까요? 한두 번은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부동산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개사가 저 밖에 있는 것도 아닐 테지만요. 그럼 반대로 손님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왜 이 손님은 오피스텔을 계약하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손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오피스텔을 구경하러 오신 분일 수도 있고, 이미 다른 방을 계약하고 와서 더 좋은 방이 있나 둘러보러 오신 분일 수도 있겠죠.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계약금을 통한 손님의 의중을 짐작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손님에게 해당 부동산이 마음에 들면 적은 금액이라도 가계약금을 부동산에 조금만 예치해달라고 요구를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원하는 조건에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유효한 계약이 되지 않기에 가계약금을 돌려드린다고 하면서요. 이렇게 가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 확실한 손님이라는 점을 임대인에게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율하기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원하는 부분 중 일정 부분 협상을 하게 되면 100%는 아니겠지만 조건에 대한 조율이 된다는 가정하에 손님이 계약을 깨는 경우도 잘 없게 됩니다. 가계약금의 활용 두 번째 꿀팁. 계약 시 손님의 무리한 요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게 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재래시장에 채소를 사러 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오이 3개 1,000원이라는 팻말이 보이고, 저는 오이를 파는 상인에게 1,000원을 드릴 테니 오이 하나만 더 주시면 바로 살게요. 서비스로 하나만 더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한마디 했는데 상인은 흔쾌히 알았다며 하나를 더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없을 순 없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주실 수 있어요? 그러자 상인은 버럭 화를 내며 저에게 오이를 안 판다고 가라고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란다. 위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을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더 많은 요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겠죠. 그 욕심으로 인해 마지막에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을 탓하진 않습니다. 중개하는 중개사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를 하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조율 전에 약간의 계약금을 받아두고 조율을 시작하면 손님은 이미 일정 금액을 지급했고 계약을 해지하기 힘들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무리한 요구는 하기가 힘들게 되겠지요. 따로 영상을 제작하겠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부동산에 받아놓은 가계약금을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송금을 해버리게 되면 아무런 조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필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의 활용 세 번째 꿀팁.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가계약금입니다. 우리가 중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약속을 해놓고 어기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받아놓는 것이죠. 특히 부동산 상승장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계약을 하기로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 당일 기다려도 오지 않아 막상 전화를 해보면 이미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다른 급한 용무가 생겼다며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을 받았다고 미리 전달을 하거나 중요한 부분이 조율된 이유라면 가계약금을 먼저 송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가계약금의 활용 네 번째 꿀팁. 우리 다시 만나요. 재미팅을 위한 가계약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번째를 위해 가계약금을 받아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 월세방이나 저렴한 임대를 구하는 대부분의 고객의 경우에는 금액이 약간 비싸도 방향이 약간 안 좋아도 층수가 나쁘더라도 위치가 안 좋아도 그냥 가성비가 좋고 저렴하니까 잠깐만 지낼 곳이니까 하는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동네 부동산을 떠돌며 계약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벽에 똥칠할 때까지 평생 동안 살아야 할 주택을 구하는 고객이나 값어치가 올라가야만 하는 투자를 하는 고객, 장사를 해서 꼭 성공을 해야 하는 고객들은 고객들 각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부동산을 찾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 한두 번 미팅을 해서 손님의 입맛에 맞는 부동산이 나오면 수고를 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미팅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계약금을 받아놓게 되면 대부분은 단번에 마음에 드는 곳이 없다 해서 맡겨둔 가계약금을 받아서 다른 중개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은 이상 맡겨둔 그 가계약금 때문이라도 재미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고객에게 저희 중개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면 신뢰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요. 이렇게 가계약금은 실무에서 저희 중개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한데요. 좋은 방향으로 고객들에게 피해가지 않고 서로 이득이 되는 윈윈하는 그런 계약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짧은 지식이고 경험이나마 처음 실무를 시작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힘든 여정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